오늘은 다이어트 하실 때 그리고 운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다이어트 약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체지방 감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카르니틴과 방풍 통성산을 살펴볼 겁니다. 카르니틴은 도핑에 걸리지 않으나 방풍 통성산은 도핑에 걸리니 이 점 참고하셔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카르니틴과 방풍 통성산 이 두 개는 같이 드실 때 시너지가 있으니 오늘 이 두 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카르니틴을 살펴봅시다. 카르니틴은 우리가 지방을 태우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카르니틴이 몸에 없으면 몸에서 지방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는 성분이죠. 지방은 에너지 저장원으로 우리 뱃살세포에 이렇게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지방은 불필요한 것으로 굳이 꼭 배에 있어야 하나 싶지만 저장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런 지방은 지금 쓸모없지만 지방의 기능,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에너지 저장과 단열재로 겨울에 꼭 필요합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베타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분해가 되어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지방은 이렇게 길다랗고 잘 쌓일 수 있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로 인해 차곡차곡 잘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kg을 빼려면 7000kcal 정도를 태워야 1kg이 빠집니다. 운동선수분들은 며칠 만에 몇만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일반인은 그럴 만한 체력도 없으니 운동에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것은 수분과 똥이 빠지는 겁니다. 지방은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면 좋지만 이 사슬을 자른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로 지방이 가야 활활 타오릅니다.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 여기서 태우는 겁니다. 카르니틴은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보내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운송수단이죠. 우리 뱃살에 저장된 지방이 근육으로 가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 항군이 여기에 기름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운송해 줄 수 있는 기름차가 필요하죠. 그 기름차 역할을 카르니틴이 합니다. 뱃살은 저장만 하고 근육이 지방을 태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류 운송수단이 막히면 엄청나게 힘든 거 요즘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택배도 늦게 오고 물류 대란으로 모든 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카르니틴은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니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집니다. 카르니틴은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합성물입니다.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은 메티오닌과 라이신으로 이 두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밥만 먹어서는 합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꼭 섭취해줘야만 하는 아미노산들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건 너무나도 아실 테죠. 보충제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에서도 동물성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 중 하나는 카르니틴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카르니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들도 에너지 태우는데 카르니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잘 태우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훨씬 낫습니다. 다만 채식주의자분들과 동물성 단백질 알러지로 인하여 못 드시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실 텐데 이분들 중에서 몸에 기력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카르니틴을 보충해 주시면 꽤 효과적으로 기운이 많이 개선됩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은 비타민 B12, 햄철, 카르니틴은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결핍됩니다. 카르니틴은 양고기와 소고기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기력 없을 때 소고기 먹어라, 그럼 좋다. 이게 다 카르니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카르니틴 보충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카르니틴은 약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르니틴과 비타민 B12 활성형을 넣어 무력증, 식욕부진, 성장부진 기록회복제로 사용하는데 마르고 힘없는 수험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투여했을 때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지방은 에너지니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는 곳에서 카르니틴이 많이 사용됩니다. 소고기 근육에 특히 많이 있는 걸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인 근육에 그리고 중요한 심장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런 카르니틴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운동하기 전에 복용하여 부스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카르니틴만 먹고 살이 쭉쭉 빠지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르니틴을 먹고 살이 빠지긴 빠집니다. 다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엄청 다이나믹하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카르니틴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발휘되는데 그중 아주 좋은 장점은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납니다. 웨이트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 초심자분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이야기로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추운 날에 얼어있는 고무를 당기면 끊어지듯이 우리 몸이 예열되지 않는 상태로 운동하게 되면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폼플러를 사용하여 몸을 풀어준다던가 준비 운동을 하죠. 이러한 것은 몸에 열을 만들어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목적입니다. 예열되는 거죠. 여기에 카르니틴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전에 드셔주시면 몸을 예열하고 운동 중에 빠르게 따뜻해지고 땀이 나니
운동 부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하면서 분해된 지방이 빠르게 연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송차 역할도 수행해주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카르니틴은 몸속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 필요합니다. 코큐텐과 같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성 속도가 감소하는 어쩔 수 없는 녀석입니다. 노화가 되면서 성장 호르몬도 감소하고 카르니틴도 감소하니 옛날만큼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찐다. 그러면 이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르니틴은 심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L-카르니틴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근대사장애, 예를 들면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동맥 경화 후에 심장이 손상이 갔습니다. 그럼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 심장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런 에너지 문제는 정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자 기능이 떨어진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임신 준비 전에 엽산, 코엔자임 Q10과 함께 투여하면 좋은 영양제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심장과 더불어 뇌질환에 사용됩니다. 특히 카르니틴 중에 아세틸카르니틴이 사용됩니다. 아세틸카르니틴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뇌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신경을 보호하며 아세틸카르니틴의 구조가 아세틸콜린과 관련이 있어 아세틸콜린 생성의 용량 의존 쪽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시네스 전도를 향상시키고 해마결합을 증가시켜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L카르니틴보다 아세틸카르니틴이 이런 점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뇌를 좀 더 관통하기 쉬우며 아세틸콜린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을 먹는데 신경 쪽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싶다. 나는 뇌기능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L카르니틴이 아닌 아세틸카르니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방풍통성산입니다. 방풍통성산은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웬만한 것들보다 효능 효과가 확실합니다. 살사라진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긴 합니다만 브랜드와 관계없이 그냥 약국 가서 방풍통성산 주세요 하면 약사님들이 알아서 다양한 제품 보여주실 겁니다. 최근에 휴원스에서 살사라진 시리즈로 락토페린 다이어트를 새로 내놨습니다. 락토페린은 제가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풍통성산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일본에서 나이시토루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만증을 개선하기 위한 18가지 약초를 넣었다 하는데 구성과 조성이 방풍통성산입니다. 소풍 해표와 청혈통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해하기도 힘드니 쉽게 한번 봐봅시다. 방풍통성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왕이라는 약재 안에는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기구 대표 금지 약물로서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 빼고 각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합 나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에페드린은 감기약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코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충혈 제거제라고 부르죠. 코 맹맹할 때 먹으면 코가 뻥 뚫리죠. 그래서 이 성분이 없는지 보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빼는 한약의 메인 성분으로 에페드린이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한약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마왕 때문입니다.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집니다.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카페인 효과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에페드린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 태웁니다. 지방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에페드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 태우는 상태로 만듭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녀석이고 에너지 소모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할 일이 평상시에는 거의 없는데 몸이 계속 지방을 태우는 상황에서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드시면서 운동을 한다. 이러면 가장 좋은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마왕을 필두로 생강, 방풍 등이 몸을 따뜻 그리고 열을 내주며 칼로리를 소모시킵니다. 대왕, 길경은 변비약 역할을 하여 변을 배출해줍니다. 대왕의 안스라키노는 알로에에도 들어가 있어 알로에를 변비에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대장 기능이 떨어져 변비에 자주 걸립니다. 실제로 저런 성분들이 변비약에 사용되는 약재들이라 변비를 없애면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방풍통성산이 예전에는 피부 염증약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는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먹고 살기 힘들었을 시절인데 말이죠. 그래서 작약, 영교, 황금, 길경 등이 염증 억제를 도와주는데 살이 좀 찐 경우에는 몸의 유수분 밸런스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 모낭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풍통성산은 살도 빼면서 피부도 겸사겸사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해주고 소변도 배출하게 해줘 붓기를 빼주고 살이 찌는 걸 막아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카르니틴의 경우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알에 1000mg이 들어가 있으니 한 알에서 두 알 정도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니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미노산 계열이라 식전에 드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원래 소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니 식사와 함께 복용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카르니티를 부스터로 사용하실 경우 운동 30분 전에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땀이 많이 나옵니다. 체질적으로 땀이 적은 분들은 체감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방풍 통성사는 4알씩 하루 3번을 먹어야 합니다. 공복에 드셔야 하니 식전 또는 식사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의 의미는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약재가 들어가 있어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드렸지만 마르고 혈압 낮은 분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굉장히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맞지 않으니 방풍 통성산을 제외하시고 카르니틴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카르니틴과 방풍 통성산을 알아보았습니다. 약만 먹고 어느 정도 살이 빠지지만 그러면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수분 공급을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데 좀 더 치중하시면서 병행하시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지방 1kg를 빼는데 7000칼로리를 태워야 합니다. 운동으로 태우면 보통 200에서 300kcal 정도 태웁니다. 약을 먹어 지방 태우기에 보탬이 되지만 더 많이 드셔버리면 당연히 효과가 사라집니다. 식단 조절도 조금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더욱 좋을 듯 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